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있어서 그걸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안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새롭게 신설된 그 화재 안전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보시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바로 NFPC 608. 시행 날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출제 기준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부터 보실게요. 자,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화재안전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모든 기준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바로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 보실게요. 여기 나와 있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주택이란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등, 아파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이상?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5층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자, 그래서 쓰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 등, 기숙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복도식 공동주택, 주배관, 부속실 이런 것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개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규정한 내용은 이 기준을 따르되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없는, 이 규정에 없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던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소화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자, 어디냐면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공동주택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그리고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그리고 공용부마다 설치할 것. 그리고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역되거나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능력 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자, 이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일러실이 방화구역되거나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아파트 등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5조 여기입니다. 여기 이 5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아랫부분이에요.
자, 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자, 소화기의 감소 규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5개 소화전 설비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형 소화기의 일부를 감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소 규정을. 그죠? 자, 그리고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바로 소화기구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의 기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호스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릴에 감겨져 있어서 혼자서 그 호스를 감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거죠. 쉽게.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던 호스릴 같은 경우는 옥내 소화전함을 보면 자, 옥내 소화전함에 호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냐면 호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호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사람 혼자서 이거를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더 감고 풀 때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더 쉽게 규정한 거죠.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자, 그리고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자,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자, 기준 개수가 몇 개? 10개입니다. 10개. 자, 10개. 자, 기준 개수 10개에 1.6 세제곱미터를 자,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그 기준 개수와 동일합니다. 몇 개? 기준 개수 10개 똑같죠? 자, 그런데 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이번에. 자, 보세요.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자,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몇 개로 한다? 30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의 주차장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기준 개수 10개에서 3배인 30개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자,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10개 동일하지만 어디만큼은 주차장. 자,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서로 연결된 경우 주차장에 한해서는 기준 개수가 몇 개다? 30개로 됐다라는 거. 요거 새로 생긴 거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주차장은 30개라는 거. 자, 그리고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자, 다만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하나의 방호 구역은 2개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다? 2.6m 이하로 할 것. 이것도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2.6m 이하라는 것도 이 수치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6m 이하 수평거리. 자, 그다음 자,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계속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내용 계속 나와요. 자, 먼저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는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창문에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 구조로 90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 제외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실. 자, 거실에는 아파트 등의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라는 거. 이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거실 부분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요. 그다음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 공간.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 세대 내의 실외기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도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모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 분모 소화 설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물 분모 소화 설비의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포 소화 설비와 물 분모 소화 설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5개 소화전 설비 볼게요. 5개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그리고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똑같은 내용이네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자,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자, 보세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그다음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그러니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그리고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감지기의 신호 처리 방식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3조 2에 따른다. 그래서 신호 처리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선식, 무선식, 그리고 유무선식. 이 세 가지 신호 처리 방식을 똑같이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 거실. 자, 세대 내 거실이라는 것은 취침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이나 거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대 내 거실에는 어떤 감지기 설치한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연기. 아시겠죠? 열 감지기 아니고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연기 감지기. 자, 그리고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며 그래서 감지기 회로가 단선되었을 때는 반드시 고장 표시가 돼야 되고요.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그리고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비상방송 설비. 자, 먼저 확성기, 스피커를 말하는 거죠. 자, 이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확성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 입력은 자, 얼마 이상이다? 2W 이상이다. 자, 우리 기존에 있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자, 실내에 설치할 때는 몇 W 이상이었죠? 실내가 1W 이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외인 경우는 3W 이상이죠. 자, 이 기준은 똑같이 있어요. 유지가 되는데 어디에서는? 아파트 등인 경우죠. 아파트 등인 경우는 실내에 설치할 때 그 음성 입력이 1W 이상이 아니고요. 이제 2W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어디에서라고요? 아파트 등이라고요. 다가 아니라 아파트 등에서만 2W 이상인 겁니다. 이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 이제 피난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난 기구. 자, 이제 피난 기구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새롭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난 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난 사다리나 미끄럼틀 그리고 완강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피난 기구는 자,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세대마다 피난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계급부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죠.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이거 기존에 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자,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계급부에 피난 기구를 이렇게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피난 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한 경우는 제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몇 개 이상을 추가한다? 1개 이상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안전매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거죠. 자,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러한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시면 유도등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자, 먼저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뭘 설치한다고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자,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세대 안에는 유도등 설치 안 하죠. 복도나 계단 이런 데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 유도등이 바로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어떤 유도등이다? 그렇죠.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어디라고요? 주차장.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 제3항에 따라 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뭐한다?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이러한 기준을 다 따라야 돼요. 대형 피난구 유도등.
그다음 내화 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5조 제3항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1호 과목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 여기 나와 있죠? 제5조 제3항 그리고 제6조 제1항 제1호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 조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상 조명 등. 자, 비상 조명 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비상 조명 등의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2.2의 기준에 따라 성능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는 자, 여기 나와 있죠? 부속실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멸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 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자, 일단 방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자, 방수구는 일단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이거 기존에 있던 내용이 똑같죠.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이 지상 1층과 2층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5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설치된다. 그리고 방수구는 쌍구형, 단구형이 아니고요. 쌍구형으로 설치하고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뭐 할 수 있다?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등의 용도로 쓸 때는 단구형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송수구입니다.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 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자, 그리고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얼마 이상? 분당 2,400리터 이상. 자, 그런데 여기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얼마 이상이다? 그죠? 1,200리터 이상이었죠.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근데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최대 몇 개? 5개까지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구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개마다 어떻게? 분당 800리터 이상을 뭐한다? 가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 이상을 뭐한다? 가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자, 비상 콘센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자,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자,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그렇죠. 5m 이내입니다. 5m 이내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 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얼마?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검토 기한은 이게 다른 일반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제 개선을 조치한다. 그 얘기는 3년 후에 이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후에 이 기준이 다시 개정될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검토 기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행일을 보실게요. 부칙. 자, 부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일단 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바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 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24년 1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과 조치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고시의 개정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신설되면서 자, 다른 화재 안전 기준이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돼요.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폐쇄형에 대해 기준 개수에서 이 원래 공장이나 창고, 레크리션하고 포함되는 건데, 지금 창고 시설에, 잘 보세요.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창고라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창고. 어디에서? 여기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이 내용이 빠진 거라고요. 아시겠죠?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요 아파트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파트라는 것도 일단 빠집니다. 자, 아파트는 똑같아요.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10개이긴 하지만 이 기준 어디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는 이게 빠진다고요. 알겠죠? 어디를 보시라고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빠집니다. 요게. 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삭제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얼마였어요? 2.6m 이하로 바뀐 거죠. 이게 삭제되면서 새롭게 2.6m 이하로 규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삭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기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빠졌냐면, 자, 이거죠, 이거. 자,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 면적을 고려하여 자, 1개 이상 설치할 것. 요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입니다.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 면적을 고려하여 1개 이상 설치하며 0 별표 2 제1호 과목에 아파트 등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삭제. 자, 어떤 내용이 삭제되냐면은 자,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주체가 자,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 안전 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삭제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삭제가 된 건데 실제로는 삭제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없어진 거지 실제로 이 내용이 삭제된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또 바뀐 내용이 있죠. 자, 어디가 바뀌었냐?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자, 여기에요. 지금 소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장소인데 여기서 어떤 게 빠졌냐면은 자, 창고시설 빠졌고요. 기숙사 빠졌죠? 그리고 아파트가 빠진 겁니다. 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새롭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는 이 내용들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창고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시설도 새롭게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빠진 겁니다. 예? 이 내용 빠진 거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빠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합 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개정하기 전이고요. 개정 후에는 아파트라는 말이 빠졌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빠진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어떤 내용이 빠졌냐면은 그 개정 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 비상 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층이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라는 이 문구가 빠진 거라고요. 여기도 아파트를 제외한다? 이 문구가 빠진 거라고요. 왜? 새롭게 규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 나머지 내용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아파트라는 문구만 빠진 겁니다. 기준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상 콘센트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까지 해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 이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신설되면서 다른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된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4년 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이번 영상 잘 보시고 이 영상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이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 잘 보시면서 내년도 시험 잘 준비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꼭 착오 없이 내년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